남자농구 울산 모비스와 부산 KT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부산 KT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에 2번의 맞대결에서 부산 KT가 모두 모비스에게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이 매우 좋은 모비스를 상대로 부산 KT가 역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에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지난 오리온전에서 86대 85 신승을 거두면서 6연승을 질주하고 있죠. 최근 백코트 라인의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고 또 인사이드 자원 또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죠. 최근 경기력만을 놓고 보면 공수 밸런스가 완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션넌과 함지훈으로 구성된 프런트코트는 리그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물론 올 시즌 KT를 만나면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KT가 골밑에 약점이 있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골밑 공략을 통한 좋은 효율을 발휘하며 모비스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KT는 최근 3연승을 질주했으나 직전 경기에서 부진했던 LG에게 패배하며 연승 행진이 끝났죠.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던 경기였습니다. 역시 KT는 수비 효율이 상대보다 떨어진다는 점이 매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골밑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줄 만한 선수가 없죠. 다만 허훈이 전개하는 빠른 공격력과 내각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포워드진이 존재한다는 것이 KT로서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이드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 KT로서는 가장 큰 약점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경기에서는 그 약점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평가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흐름이 좋은 모비스가 KT를 만나면 고전했던 모습을 떨쳐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김민구와 서명진이 인사이드에서 활약하는 롱과 함지훈과 잘 어우러져 외곽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며 경기 내내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5점 핸디까지도 모비스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4연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새로운 용병 브루나가 교체로라도 출전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는 얘기죠. 최근 라이트에서 김미연이 분투하고 있으나 브루나가 출전한다면 멤버 구성상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들 블로커 라인에서도 이주와 김세영 등이 좋은 능력을 선보이고 있어 브루너 가세로 인한 이재영과 김현경 쌍포의 체력적인 부담이 벌어지고 높은 공격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GS칼텍스는 직전 현대건설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챙겼으나 이날 강소희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2, 3주 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따라서 삼각현대 한쪽 날개가 부러진 만큼 공격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평가이며 현재 김지현과 한수지 그리고 권민지 등도 부상 이탈이 되고 있어 GS칼텍스가 이번 경기에서 공수에서 받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3번 모두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으나 GS칼텍스는 많은 부상 자원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러츠와 이소영 공격에만 의존해야 하며 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자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GS칼텍스를 흥국생명이 새로운 용병까지 합류한다면 마이너스 1.5 핸디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양팀 맞대결에서 모두 다 5세트 접전이 치러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흥국생명이 마행승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JBC FC 즈볼레와 헤라클레스 경기입니다. 리그 12위와 11위 가는 대결이죠. 즈볼레는 지난 시즌 리그 15위에 랭크됐으나 이번 시즌에 12위를 달리고 있죠. 따라서 지난 시즌에는 치열한 강등 경쟁을 펼치며 잔류했으나 이번 시즌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 잔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빌렘에게 3대1로 승리하며 그것도 역전승을 했죠. 승리하며
리그에서 4번째 만에 승리를 기록했고 연패를 끊어냈죠. 홈 2점을 안고 이번 경기에서 연승을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으나 직전 경기를 제외하면 빈약한 득점력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조합이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으나 이 조합의 부진함이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는 최전방 구찬의 자드가 헤드트릭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상대가 빌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는 득점력 빈곤에 시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외한 중상위권과 대결에서는 유효 슈팅을 각각 2개씩 뿐이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공격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헤라클레스는 이전 헤이렌베인에게 1대1 승리를 거뒀죠. 마찬가지로 직전 리그와 컵에서 패한 흐름을 끊어내고 승리를 가져왔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는 홈보다는 원정이 좀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원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 신중한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이죠. 수비에 좀 더 치중하면서 역습을 통해 득점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드필드에서 공격 전개를 저질렀던 플루트를 최전방에 배치해 득점력의 극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으며 측면 조합의 스피드 있는 역습을 통한 안정적인 기회 창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으며 득점력을 회복하고 있는 공격진을 앞세워 헤라클레스가 연승에 도전합니다. 또 이번 시즌 홈팀 즈볼레가 초반 실점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경기 초반 득점 생산력이 좋은 헤라클레스가 공격 전개를 초반에는 주도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리드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즈볼레가 홈 2점을 안고는 있으나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측면 조합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과 수비 전환에서 안정감이 떨어져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헤라클레스가 초반부터 빠른 압박을 통한 효과적인 역습으로 승기를 잡아 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즈볼레가 마이너스 1.0 핸디캡을 받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 뿔앤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즈볼레가 마이너스 1.0 핸디캡에 패한다는 얘기죠. 스페인 FA컵 비아돌리드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양팀 직전 맞대결에서는 리그 경기였죠. 리그 직전 맞대결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을 바꿔서 경기를 치르죠. 최근 흐름은 레반테가 다소 우위에 있습니다. 양팀 다 직전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의 경기는 다음 일정을 대비한 자원 운영 면에서 레반테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바야돌리드는 다음 일정이 우에스카와 일정이 있죠.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 핵심 자원을 모두 출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승이 없기 때문에 하위권은 우에스카를 반드시 잡아내기 위해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주 공격수 바이스만이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역시 안드레가 부상으로 공백을 보여주고 있어 공격력이 다소 우려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수비력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레반테는 바야돌리드에 비해 순위도 5계단이나 앞서 있죠. 리그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바야돌리드전에서는 2대2 무승부에 그쳤죠.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음 일정이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원정 경기를 포기하고 이번 경기에 올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레반테 역시 공격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나 수비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정에서는 센터백 배조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축 수비수가 사라진 분위기죠. 최근 리그 일정에서 역시 멀티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보다는 공격에서 레반테의 공격 자원들의 최근 골 감각이 매우 좋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되는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레반테의 베스트 멤버가 이번 경기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레반테 투톱의 공격력이 물에 올라있죠. 따라서 이 경기는 원정팀 레반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코파 이탈리아 인터밀란과 AC밀란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유벤투스를 2대0으로 잡아내므로써 완벽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직전 우디네세에게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내용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를 치렀으나 득점에 실패했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공격 전개의 다양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고 있죠. 측면과 중원에서 부분 전술을 통해 루카쿠와 마르티네즈가 지키고 있는 일선 조합에게 활발한 배급이 이루어지며 일선 조합의 골 결정력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비진 안정감 또한 최근 두 경기 무실점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수비적인 안정감의 바탕 위에 위협적인 루카쿠 활약으로 인해 AC 밀란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AC 밀란은 직전 아탈란타와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죠. 여전히 리그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경기 내용적인 면에서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리그에서 선두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에 치중하기 위해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를 가동하며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팀 스쿼드에 약점이 생겼죠. 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던 핵심 자원들이 부상 이탈하면서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토리노전에서 퇴장을 당한 주전 골키퍼가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없음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역시 최근 낮은 승률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스쿼드 상황이나 퀄리티가 AC 밀란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로 운영할 것이라는 생각이며 직전 더비에서 패한 아쉬움을 이번 경기를 통해 달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밀란도 경기력이 기복이 많은 편이라 낙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AC 밀란의 핵심 자원들의 공백과 리그 일정에 따른 힘을 빼고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경기 역시 인터밀란이 내용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사우샘턴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직전 3일전의 맞대결에서는 FA컵이었죠. FA컵에서는 사우샘턴이 아스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우샘턴은 최근 FA컵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죠. 하지만 리그에서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FA컵에서 승리한 아스날과 맞대결을 치르지만 리그에서 최근 신통치 않기 때문에 사우샘턴 리그에서도 강점을 발휘해 아스날에게 승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직전에 치러진 FA컵에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했죠. 이 점이 오늘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우샘턴은 직전 맞대결처럼 신중한 운영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는 방식의 전개를 펼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사우샘턴이 완패를 한거나
다름없죠. 점유율을 38%뿐이 가져오지 못하고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많은 위기를 자초했던 경기였습니다. 또 중원의 압박 효율 저하가 상대 부분 전술에 무너질 공산이 크며 최근 리그에서 흐름을 봐도 득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전 아스날전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득점을 하며 승리를 가져왔죠. 무엇보다도 사우스햄튼의 문제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력의 약 75%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아스날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며 무너질 공산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아스날은 최근 리그에서 5경기 중 4승 1무로 상승세가 가파르죠. 그리고 원정에서도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안정감에서도 사우스햄튼보다는 아스날이 한 수 위라는 생각입니다. 중원의 안정적인 배급을 통해 오바메양이나 사카 측면 조합이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격진은 효과적인 전방 압박과 맞물려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 네 번의 일정에서 실점이 없는 수비진 안정감 또한 오늘 경기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모든 상황이 아스날이 좀 더 좋은 공격력과 수비력으로 사우스햄튼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오바메양이 내부적인 문제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출전하더라도 100% 컨디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좀 더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